내가 아파트 사가지고 등기까지 다 해가지고 있는데 재건축한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추진위원회나 재건축조합에서 당신은 대지 지분이 없으니까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. 현금 청산 대상자입니다.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서 황당하다는 경우들이 실제 많이 발생합니다. 리모델링은 대지 지분이 없다고 리모델링 조합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런데 대지가 있는 리모델링 조합 조합원은 대지가까지 쳐가지고 종전자산가가 되니까 낼 돈이 더 적은데 대지가 없는 사람은 건물값만 치는 거니까 훨씬 많아지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? 안녕하십니까, 강동호 변호사입니다. 이번에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관련해서 대지 지분에 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저희가 아시다시피 재건축, 재개발 이제 사건을 많이 하고 제가 또 전문 변호사기도 한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저희 의뢰인들이 많았었어요. 그래서 조합에서도 저희한테 의뢰도 오셨고 뭐 리모델링 관련해서 매도 청구 나가신 분들이 또 매도 청구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뭐 이런 분들도 있으셨거든요.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 가끔씩 대지 지분이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은 예외도 있긴 하지만 일단 좀 오래된 아파트를 전제로 이거를 철거하고 다시 지으면 재건축이고 그거를 철거를 하지 않고 뭐 수직이나 수평으로 좀 늘리거나 아니면은 주차장이 이제 지상에 있었으면 지하로 바꾸고 뭐 지하 주차장이 없거나 적었으면 좀 많이 늘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는요 재건축 조합원이 되려면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이 될 수가 없어요. 그건 도정법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. 뭐 물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상관없죠. 대지 지분만 있어도 되고 건물만 있어도 되는데 재건축은 그렇지 않습니다. 그래서 가끔씩 내가 아파트 멀쩡하게 돈 몇 억 주고 사가지고 등기까지 다 해가지고 있는데 재건축한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추진위원회나 재건축조합에서 당신은 대지 지분이 없으니까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. 현금 청산 대상자입니다.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서 황당하다는 경우들이 있어요. 실제 많이 발생합니다. 이게 서울의 아파트가 가장 먼저 만들어졌잖아요. 1960년대, 70년대, 늦게는 뭐 80년대까지도 아파트는 멀쩡히 지어졌는데 대지 지분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왜냐하면 그 당시에만 해도 대지 지분 같은 거 아무도 신경도 안 썼어요. 내가 건물을 사가지고 딱 깔고 앉아있는데 문제 있냐? 그리고 사고 팔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. 사는 사람들도 문제는 안 삼았는데 90년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2000년대가 되면서 재건축을 하니까 재건축 조합원은 대지 지분도 있어야 된다고요. 그러니까 뭐 대부분 다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80년대 중반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이 만들어졌거든요. 그 이후에는 대지권이라고 해서 이제 대지 사용권이라 해가지고 뭐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뭐 임대권, 임차권이 어쨌든 집합 건물이 있으면 거기 맞춰서 대지 사용권에 같이 붙여서 이제 하게 돼 있고 매도를 하더라도 분리 처분이 안 되게 돼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80년대 중반, 뭐 90년대 이후로는 대부분 다 대지 없는 경우가 없었어요. 다 대부분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전에는 문제가 많고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몇 년 정도는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가끔씩 이러한 아파트들이 나와요. 또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죠. 리모델링 결국 아파트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리모델링 조합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리모델링을 할 정도면 재건축할 정도의 안전진단 뭐 2등급, D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조금만 고치면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어지는 준공 연도가 80년대 이전을 가지는 않습니다. 근데 그래도 그때쯤 만들어진 아파트들은 대지 지분이 없는 문제도 발생을 하죠. 다만 리모델링은 대지 지분이 없다고 리모델링 조합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. 리모델링은 말 그대로 건물을 갖다가 이제 하는 거니까 사실은 뭐 안 될 수는 않는데 그래도 문제가 되는 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조합원으로 갔을 때 기존 종전 자산가액을 평가를 해가지고 새로운 아파트가 이제 종후 자산가를 평가한 다음에 일반적으로 냅니다. 그런데 대지가 있는 리모델링 조합원은 대지가까지 쳐가지고 종전 자산가가 되니까 낼 돈이 더 적은데 대지가 없는 사람은 건물값만 치는 거니까 훨씬 많아지게 되는 거죠. 분담금이 많아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? 사실은 따져봐야 돼요. 그 당시 처음에 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했던 시행사들, 그때 뭐 아파트 시공사가 보통 이제 사가지고 분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 대지 지분을 어떻게 분할했는지, 대지 지분을 분할했을 때 그 서류를 찾아가지고 이게 잘못된 걸 찾아서 맞춰야 되는데 대부분 잘 없어요. 잘 안 남아서 이거를 사실은 아파트를 수십 년 전에 사서 쭉 사시는 분은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. 계속 바뀌었을 거란 말이죠. 이제 사고 전전 매수한다 그러는데 전전 매수인이 그 전 매도인의 아파트와 사실상 대지 지분을 같이 사는 게 이제 묵시적으로 포함됐다고 보거든요. 그러면 최초의 입주자들끼리 어떻게 약정이 되는지 봐야 되는데 그걸 모르잖아요.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전용 면적이면 이 정도의 대지 지분이 간다는 게 사실상 인정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지금 등기가 예를 들어서 102호 대지 지분이 0이고 101호에 100이다.
근데 이게 이제 뭐 원래 50이 가야 되는데 100이 간 것 같다. 그러면 처음에 잘못 간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대지 지분을 양도를 해주는 게 맞는데 누가 줍니까? 사실 제가 101호 주인이면 내 명의로 등기가 다 돼 있는데 왜 저 사람한테 줘야 돼? 이렇게 되는 거죠. 아주 착한 101호 주인을 만나가지고 절반을 102호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증여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양도로 봐야 되는지, 증여든 양도든 어쨌든 또 증여세, 양도소득세도 또 내야 됩니다.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요. 이런 관련 신문 기사 보면 뭐 추진위원회와 잘 이야기해가지고 나중에 총회 결의로 해가지고 입주할 때 대지 지분만큼 없는 거에 대해서 감해준다든가 대지 지분이 더 있는 사람은 좀 더 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는데 사실은 문제가 많죠.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 하다 보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. 사실은 전전 매도인의 소유로 돼야 됐던 그 대지 지분만큼에 대해서 나한테 주시오라고 아파트 대지 지분을 가진 전원을 상대로 소송하는 게 제일 맞는 건데 이 일이 좀 커지긴 하잖아요. 근데 이제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 그러면 어쨌든 한 번은 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재판 과정에서 조정을 해도 됩니다. 판사 앞에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전체 아파트 대지가 있으면 몇 세대수가 있을 거고 전용 면적별로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이제 비례해가지고 얼마씩 딱 떨어질 거 아닙니까?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라고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거는 관련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